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누구야? 그리고 영상을 다시 막 찾아볼 정도로. 눈물이 났다, 뭐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너무 응원봉을 흔들어서 건처럼 걸리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노래를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임영웅 씨 노래 아마 공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 노래가 미스터 트롯의 바람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아오지만 달라지고 있잖아요, 매번.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모래알갱이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 입장에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일단 미스터 트롯 때야 그 프로그램 자체가 트로트 오디션이니까 트로트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했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임영웅 씨의 장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막 락도 하고 힙합도 하고 EDM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면 이런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우리들의 블루스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니까 자작곡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스터 트롯 때보다 더 폭넓은 가수가 된 거죠. 근데 임영웅 씨가 부르면 노래가 되게 순수하게 들리거든요. 예. 예. 고급스럽고. 예. 그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근데 아마 추정컨대는 임영웅 씨가 쓸데없는 기교를 안 부리고 곡을 자꾸 변형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부르니까, 그래서 자꾸 CD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원래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정확하게 부르거든요. 그쵸. 예. 그렇죠. 어린이들이 부를 때.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순수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수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완전히 100% 정확하게만 부르면 순수한 와중에 얇을 수가 있는데, 그냥 얕을 수가 있는데, 네. 임영웅 씨는 순수하면서 깊게 느껴지니까 결국 그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그 깊다는 것은 정확하게 부르면서도 그 속에 아주 디테일한 그 완급 조절 같은 게 들어가서 사람의 감정에 막 호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사이다, 뭐 뜨거운 얼음 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두 개가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고급스럽다는 건 세련되고 노련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순수함과 같이 공존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다는 건 어설픈 미숙함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급스럽다는 건 안으로 깊이 들어간 거, 많은 네. 경험도 쌓여있고 막 이런 건데, 이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우 특이한 가창을 하는 거죠. 예. 임영웅 씨가. 그 사랑은 늘 도망가 음악 감독님이 네. 원곡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음. 이문세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예.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면 역주행하고 원곡이 기억나지 않고, 곡마다 다 그러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 이 노래를 부를 때 원곡이 기억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도, 그 이 미스터 트롯 이후에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음악적으로 좀 폄하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기 노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남의 노래 부르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인터넷에 보면.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임영웅 씨는 남의 노래를 불러도 자기 음악을 하는 것이다. 자기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임영웅 씨는 뮤지션이었고, 그럴 정도로 자기 음악에 확실한 이 주관과 어떤 알맹이가 탄탄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자유롭게 지금 계약이 풀린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임영웅 씨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폄하하면 제가 억울함을 느끼는지, 그건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올라오려면 부단히 자신을 가꾸고 노력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맞아, 그거예요. 그 임영웅 씨가 역사적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고 국민 가수, 국민 스타라고 불려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또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또 지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임영웅 씨가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네요. 근데 아까 제가 순수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의 반전이 이제 잔망미가. 그게 이제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 장인이고 노래도 멋있게 부르고, 그리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너무 개구쟁이고
붙이고 재밌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명웅 씨 노래 잘한다. 요건 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또 인정이 되는 그건 뭐 경우가 인정- 있어요. 예, 그쵸. 예,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명웅 씨가 이제 노숙하게 느껴진다. 미스터 트롯에서 정장 입은 모습만 모습 봐가지고 때문에. 뭔가 어떤 점잖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네.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거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잔망미도 있다라는 게 또 제대로 알려져야 그게 또 이명웅 신드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또 충분히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 잔망미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네. 또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명웅 씨의 존재가 그냥 아티스트이거나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네. 이 광고 모델로서의 그 활동을 보면 네. 진짜 흡입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등장을 하면 어쨌든 죽어가는 기업도 살릴 수 있는 네. 소생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가치로서 예. 굉장한 것 같아요. 그 이명웅 씨의 인기와 인간적인 매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네. 되게 중요한 거죠. 노래만 잘한다고 광고 모델로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인기와 인간적인 매력과 선함, 그 좋은 호감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네.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결국 광고 모델로서도 굉장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고 이명웅 씨가 피자 광고했을 때 피자 뭐죠? 이거를 그 위에 덮는 뚜껑을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벽에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주변에 많이 계세요.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죠. 그 누구죠? 그 축구 선수 국가대표 이동국 선수, 네. 이동국 선수 수아양, 네, 수아양. 수아양도 피자 뚜껑 붙이고 그런 그 신드롬을 만들었던 사람은 이명웅 씨가 처음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명웅 씨가 치킨 광고했을 때 SNS에서 그 치킨 관련 언급량이 원래 언급량이 되게 낮은 회사,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회사였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언급량 1위에 올랐었거든요. 예. 이명웅 씨가 광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광고가 제일 의아했어요. 아직 이제 모델 아닌데 예. 3년 전의 얘기를 예. 다시 끄집어내서 예. 그걸로 홍보를 하는. 누가 보면 요즘도 이명웅 씨가 그 회사 자동차 제가 광고하는 이상하다라고 요즘도 생각했거든요. 광고한다고 알 정도로 요즘도 그 기사가 나오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그 회사를 이명웅 씨가 뭐 살렸다 이런 식으로까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차마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못 하는데 네. 너무 미화한다고 과장한다고 그럴까 봐. 기사가 막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런 정도의 파장을 미쳤던 스타도 이명웅 씨 말고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할 때. 예. 그 가사를 다 이해하고 들으신 건가요?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냥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상식을 이제 아이돌 해외 팬들이 보다가 이명웅 씨를 발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누구야? 그리고 영상을 다시 막 찾아볼 네. 정도로. 그 참 우리가 예전에 팝스타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명웅 씨가. 네, 이명웅 씨가 마마에서 노래 불렀을 때 그때 일본 관객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여줬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 일본에서 열리는 마마 시상식을 보러 가는 일본인들은 완전히 그 아이돌들 골수 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막 엄청 열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웅 시대가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한국의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본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돌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명웅 씨 노래를 딱 듣더니 막 눈물이 났다, 뭐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너무 응원봉을 흔들어서 건처럼 걸리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네티즌들이 오히려 어떤 선입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이명웅 씨의 노래를 제대로 안 듣는 부분도 좀 있다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노래를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명웅 씨 노래 아마 공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명웅 씨가 지금 국민 스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인성, 네. 의리 이런 예. 미담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연예계 그 스타들이 사회면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즘에 최근에 피프티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바로 얘기가 나온 게 이명웅 씨의 의리가 재조명이 됐죠. 물고기 뮤직과에. 네, 물고기 뮤직 이명웅 씨가 대스타가 역사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나서도 무명때 그 회사랑 계속 같이 갔으니까 어쨌든 네티즌들이 이명웅 씨의 의리를 재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명웅 씨의 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성,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 그쵸?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뭐 그런 측면도 있나? 아니면 그렇게 포장이 된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게 또 임영웅 씨의 절대적 인기의 한 부분이 됐고 이 책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하재근 평론가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이제 네.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영웅 씨는 충분히 예. 인정받아야 되는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예.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어쩌면 선입견이거나 편견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증명해 주시려고 그리고 사례도 임영웅 씨 팬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임영웅 씨를 접하고 놀랬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수록해서 책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문화평론을 하시고 예. 원래 또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예. 임영웅 씨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가 이례적이잖아요. 너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측 불가의 맞아요. 길을 온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임영웅 씨가 작년 올해 연이어 자작곡을 발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콘서트 단독 콘서트 보러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건 한 3, 4년 더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있어야 되는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음악을 만드는 재능이라는 게 보통 그 음악 잘 만드는 사람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뭐가 재능이 새로 발현된다 이건 저는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임영웅 씨가 사실 뭐 고등학생, 대학생 아닌데 뭐 갑자기 자작곡을 만들면서 자기 음악 세계를 막 확 개척을 해나가고 막 밴드 음악을 하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얘 완전 예측 불허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앞으로도 예측 불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깜짝 놀라운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예측만큼은 뭔지 모르지만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그 거다. 장난꾸러기 기질이 있어서 또 뭘로 깜짝 놀래킬까봐 이런 고민도 은근히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조기 축구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네. 저기 축구 어마어마해. 아니 헤트트릭을 했는데 그게 왜 크게 보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히 크게 보도할 만한 사안인데. 네. 손흥민 선수랑 같이 경기해서 헤트트릭을 하면서 그 중에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가 2개였거든요. 맞아요. 놀라운 사건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놀라운 사건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측은 제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임영웅 씨가 좀 그동안 뭐 시축도 했고 앨범도 냈고 콘서트도 했고 이러면서 젊은 층들이 임영웅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바뀌고 있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욱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 시각이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보셔도 일반인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예, 그런 거를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임영웅 씨에 대한 책이 30대 초반의 남성 아티스트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이런 류의 책들이 막 분석 위주로 막 들어가면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저는 읽기 힘든 책보다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야기 풀듯이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읽기 쉬운 책을 만들자, 재밌는 책을 만들자 거기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마 즐겁게 앉은 자리에서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작가로 제가 하재근 평론가님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 듣다 보면 에너지가 진짜로 넘치는 느낌이에요. 제가요? 네. 그런가? 내향적이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전 그 덫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네. 저 내향적이면 에너지는 거의 마이너스예요. 수렴하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근데 말을 할 때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나? 맞아요. 그래서 욱한다기보다는 이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인의 취향이 아니시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임영웅 씨의 그 놀라운 임영웅 씨의 음악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와중에 젊은 남자 더더욱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신기하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좋게 들린다. 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 결론을 잘 내려주셔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